안녕하세요. 새세무회계 김한세 세무사입니다.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부양가족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다던가 또 누구는 부양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. 이것은 연말정산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. 이뿐만 아니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의 세액공제, 소득공제 혜택을 내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. 계산 구조를 보시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항목에 속해 있습니다. 인적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. 인원수마다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 기본공제이고 그 인원들의 개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추가공제입니다.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. 먼저 본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요건도 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150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. 본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가족들을 공제받으려면 그 가족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금액이라는 개념은 월급이나 매출 그 전체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족별로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. 만나이 기준이고 해당 소득 기속 시기에 이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. 즉 주의하실 점은 2018년에 내가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9년에 하게 되는데 이 나이 요건 검토는 2018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무시합니다. 그리고 생계 요건은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에게만 있는데요. 직계 존속, 즉 부모님은 주거 형평상 별거를 인정하지만 형제 자매는 반드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. 이 표에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합니다. 기본공제 대상자의 다른 공제 혜택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다음은 추가공제입니다. 앞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항목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.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아래의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본인에 대한 추가 공제임에 유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추가 공제 중 장애인 공제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뿐 아니라 2번, 3번과 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. 2번에서 상이자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 부상자 등 1급 내지 7급의 상해를 입은 자이고요. 3번은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여부 검토를 해보실 분들은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주의점입니다. 앞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1번 나이 요건 검토는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가 아닌 해당 급여를 수령한 연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. 2번 기본공제 대상자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 한 명을 형과 동생이 각각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라면 2명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만약 중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라고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3번 배우자 공제에서 배우자는 법정 배우자만 인정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